팀장 강판길입니다. 만나뵙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서특회에서 주관하는 훌륭한 저희 양송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 공무원 입장으로서 제 구역군 쪽에는 양송이가 전국에 가장 많이 재배가 되어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핵심 산업으로서 굉장히 여기에 집중 투자와 저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송이에 대한 관찰을 거듭 하고는 있지만 저희 양송이 산업에 대해서 무한한 지원과 또 아낌없는 소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늘 부탁받은 것은 양송이 특구가 저희 지정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하는지 했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특구 지정이 2009년도에서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특구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특구를 하다 보니까 대단한 지원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구라는 것은 저희도 그렇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규제 특례라든지 이런 효과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뼈와 알답게 규제를 완화를 해줘서 양송이 사람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이런 것은 좀 거리가 좀 멀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대신에 저희 2011년부터 12년부터 시작되고 양송이 원예 브랜드 육성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3년 차에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와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시설을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마 저희가 생각해도 저는 양송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농업사업에 굉장히 큰 사업으로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획기적인 양송이 산업의 발전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는 과정, 요거에 대해서 다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진행 과정과 절차상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거를 해본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산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느냐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찾아서 물어보면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아마 버섯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동감을 가질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특구 이야기보다는 원예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원예 브랜드 육성 사업은 그야말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 아이템 제목입니다. 원예 브랜드는 원예 브랜드라는 것은 마늘도 있을 테고 사과, 과수도 있을 테고 여러 채소도 있겠지만은 이 버섯 산업에도 원예 브랜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왔습니다만은 대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자는 저희 구역은 동부여 농협, 그러니까 과거에 숙성 농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연도는 2012년부터 2014년 9년까지 3개년 연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송이 여기 주요 시설은 첨단 배지센터, 그 다음에 저온유통시설, 그 다음에 양송이 종문 교육센터, 그 다음에 재배 연구실, 그 다음에 실험재배 시설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을 나눠서 사업비는 한 100억, 부지 구입이 한 10 이상억, 자부담 농협에서 될 수 있는 것이 한 17억, 저희 보조금이 80%, 이래가지고 85억 사업을 부지가 빼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구 지원이 압도적으로 2025억 5천, 지방비가 32억 정도, 17억. 그래서 연도로 2012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적인 농업시설을 전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인허가 시설, 인허가 관계 때문에 이 허송세월을 타고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지 구입하는데
소송세월을 다 보냈어요. 2년간. 이제 바로 이제 고집을 완료되고 인허가 시설이 완료가 돼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금년도 말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지 못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이 양성이 분야뿐이 아니라 다른 시설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굉장히 인허가 관계라든지 또 고지급이라든지 이런 또 지역의 집단적인 이런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시설 계획에서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자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적인 것이고 양성이 상품화 서울교통시에서 한 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양성이 연구시설 실험재배시설이 한 1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양성이 배지센터가 주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양성이 배지를 만드는데 야외 도천에서 꼭 가지고 볏집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배지를 만드는 데 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네덜란드라든지 선진 유럽 시설 구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무균에 가까운 배지를 만드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시설 장비라든지 모든 기술 같은 경우를 해외에서 도입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배지센터 사업이 주가 되겠고 이것이 한 70억이 이렇게 넘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종균 공급센터라든지 이것도 한 2억 원 정도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동안에 부지를 구입해서 그 다음에 토지 형절 병이라는 개발 행위를 한 1년 이상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설계 용역을 마쳤고 지금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배지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바로 다음 달 정도 계약을 입찰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 최대한 마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생각과 바람직한 저희 요구사항이나 명령사항인데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저희는 땡겨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자료는 양성이 원예브랜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입니다만 뒤에 후 자료가 좀 5가지 이것은 대학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성이 저희 일반 현안에서는 한국에서는 1959년도에 첫 시험적을 해서 저희 지역이 주식회사 원에서부터 1980년부터 해오다가 80년도로 개별 농가가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농가 수가 구역분에 350농가 정도가 됩니다. 면적은 63헥타 정도, 연간 생산량은 5,250톤, 생산액이 대략 한 250억에서 3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 추정이 시장 점유율 전국 생산량의 한 70%를 구역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포 지역은 저희 구역은 석성면, 초천면을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양성이 재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양성이는 동부역 농협에서 사업 추진을 한국 워시그린이 발주를 해서 있고 유통 관계는 워시그린에서 소량이지만 나머지 유통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여기에서 전국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국내 관행적인 생산성이라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연 2.5회에서 요즘은 시설이 좀 좋아서 3회 정도 제휴사에서 연중 재배가 되고 있고 종균 배지는 아마 현재까지는 야외에서 포천에서 발효를 시켜서 재배사 안에서 후발효를 해서 종균 공급을 해서 수확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그림상에는 동부의 농협에서 약간의 산지통센터가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소포장하는 과정입니다. 올해 브랜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요런 배출돼서 동부의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중규센터, 배지센터, 또 한국오시그립 주공법인에서 선진투자센터를 이용해서 소포장이라든지 출하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 마케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부연령이 주체가 돼서 양송이 재배 농가를 이게 지금 와서 이 양을 따지니까 전체 양송이 재배 생산의 저희 한 3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블록 배지를 가든 어떤 방법으로 가든 간에 이 첨단 시스템은 전체 양의 30%밖에 커버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퇴비 처리는 이 과학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폐상퇴비 이 사업이 저희 폐상퇴비 관계가 계속해서 이 버섯집에서 폐상퇴비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부족과 또 이 부산물로 인정을 해서 타작물에 퇴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쉽게 용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운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 여기에 대한 타작물 제외 노고에서 선호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환경적인 문제가 나는 양송이를 재배를 하는데 여타에 와서 주민이 다른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악취가 나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좀 폐수가 흘러나오고 이런 관계로 1년 내내 싸우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발생돼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도 저희 과에서는 양송이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불법이다.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거기에 놓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차원에서 퇴비를 낸다는 퇴비장을 마당 앞에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주장과 안 그렇다 이제 마침이 일어나면 냄새가 난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엇갈려서 이 환경적인 폐상 퇴비 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이러한 동부연령 밑에 양송이 생산자 연합회에서 공선 출하라든지 창업반에서 모든 체계 배려를 앞으로 하겠다 이런 7, 8년 전에 시스템